1번 먼저 볼까요? 그 다음 3번 하나 정도는 발표해 주시고요. 3번 같은 거는 일단 1번 먼저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3개의 좌표 주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얘만 변수입니다. 그쵸? 얘는 공통이고요.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삼각형 ABC가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해달랍니다. 그러면 상태가 일단 직각삼각형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각시가 90도라는 이야기는 얘가 지금 C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1,A네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뭐 A와 B는 너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3,2. 그쵸? 그럼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야. 제곱. 그럼 얼마야? 20이지. 제곱한 거야, 나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A-2의 제곱 플러스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치?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2가 22여서 얘가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은 0이네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인데 봐봐. 얘 판별식이 어떻냐면요. 판별식이 1 플러스 4여서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 근 두 개가 뭐야? 둘 다 실근이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걔네들의 근의 합은 얼마? 2죠. 근과 계수의 관계. 굳이 내가 근을 구할 필요가 없죠. 합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아, 이거 2였구나 라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3번 별표입니다. 3번 하나 정도는 별표인데 내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너가 이제 그림을 파악하다 보면 이제 이거 중선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게 보였을 텐데, 그치? 중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보이면 첫 번째로 무게중심인지 의심해보시고, 두 번째로 혹시 길이에 대한 이야기면 중선 정리 얘기하는 건가? 이거 의심해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봐봐, BC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고 AG가 이랍니다. 근데 좌표는 안 주어졌죠. 그치? 좌표는 안 주어졌기 때문에 너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BC가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BC가 6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이었구나 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얘 무게중심인데 AG가 2잖아요. 그치? 그럼 AG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그은 중선을 구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중선이고 여기가 3이고 3이야. 여기까지는 5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무게중심은 여기 위에 있었을 텐데 무게중심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대 몇? 2대 1 내분점이잖아요. 그죠? 얘가 무게중심이었겠지. 그죠? 맞습니까? 자, 근데 AG가 2래. 그럼 얘가 2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1이었겠죠. 여기까지는 왔지, 그러면? 자,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 여기까지 다 지금 파악해놨습니다. 그쵸? 그 다음 나한테 구하는 거 물어보니까,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거 뭐야? 하고 봤더니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이거 뭐야? 중선 정리 이용하시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몇 배? 2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 밑에 봐봐. GB래. GB가 뭐야고 봤더니 이거 아니야? GB 요거고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지 너한테. 맞지? 근데 잘 봐. 요게 요 조그마한 요 삼각형 입장에서도 얘는 뭐냐면 중선이지. 왜냐면 이거 중점인 거 변함없잖아. 얘도 중선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그냥 변함없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몇 배? 2배였겠지. 맞아? 그대로 요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 한 번 더 쓴 거야.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랬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2는 약분하시고 남는 게 얼마냐면 10분의 18이네요. 그래서 얼마? 5분의 9였구나. 이 얘기죠, 지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요. 내가 지금 미안해요. 좌표 3개가 다 주어졌죠. 그치? 좌표 3개가 다 주어졌고요. 이 삼각형 ABC의 내저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근데 좌표 이렇게 3개가 다 딱 정점들이잖아요. 뭐 변하는 점들 없죠. 아까처럼 이렇게 변수 하나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 정해져 있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좌표 평면상에 한번 그려볼게. 좌표 평면상에. 근데 내가 아까 이렇게 그릴 때는 막 그려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 얘가 일단 어떤 삼각형인지를 모르지. 얘가 뭐 직각인지 둔각인지 모르잖아 너 지금. 그럼 이럴 때는 얘네 좌표를 찍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좀 찍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왼쪽으로 두 칸만큼 왔으니까 요거 하나 두 칸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왔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이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얘 찍을 때도 막 이상하게 막 이쯤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여기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이 정도 찍어달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4,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아래로 두 칸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B 4, 마이너스 2 요거고. 그치? 그 다음 C는 두 칸이니까 이렇게 두 칸 이 정도 찍어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네가 최대한 정확하게 찍어 놓잖아요. 그럼 굳이 삼각형에 내가 변의 길이를 다 구하지 않더라도 얘가 약간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다니까. 얘 직각삼각형 같지? 이렇게 딱 이쁘게 그려놓고 나니까. 그럼 확인만 해보는 거야. 혹시 이거 직각인 거 확인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루트 2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루트 40이잖아. 야, 심지어 얘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이렇게 확인된 거지. 그래서 좌표가 다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를 네가 잘 그리면요.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얼추 보여.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너가 막 멋대로 왜곡시켜갖고 막 찍으면 안 돼. 그러면 문제 풀다 이상해져. 좌표에도 옮길 때는. 알겠지? 네. 자, 그럼 이런 상태인데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삼각형 안에 내저번이 있대요. 내저번. 그러면은 내저번 이렇게 있잖아. 내저번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내저번이 변 AB와 만나는 요 점 D잖아 얘가. 예. 이 좌표 좀 구해줘 라는 이야기지 지금. 약간 문제상을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내저번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요 좌표 좀 구해줘 라는 건데 우리가 최근에 했잖아요. 내저번이잖아. 직각 삼각형의 내저번 하면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바로 정사각형 떠올리셔야죠. 한 변의 길이가 내저번의 반지름이 이렇게 정사각형이지 이렇게. 맞지? 자, 그런데 잘 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라고 할게. 근데 봐봐.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그냥 그대로? A지. 왜? 얘랑 얘가 같아야 되잖아.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바깥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이거 A지.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지.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 점 있지, 이 점. 내가 구하는 이 점. 이 점은 뭐야? A 대 A니까 뭐야? 같지? 중점 아니야, 중점? 얘가 중점이었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됐죠. 맞아? 중점이네. 그러니까 얘가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그냥 평균 내버리면 되잖아. 그럼 얼마? 1, 마이너스 1이네 라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얼마다? 1,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치?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외우시면 좋죠. 암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수학은 이제 어느 시점 가면은 네가 특히나 내신 대비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암기 과목 느낌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 단원 내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네가 외워놓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너가 이제 빈 공간이 부족할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내신 대비할 때 그때 외우시고 바짝.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내신이라는 게 이렇게 너가 항아리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항아리는 다 깨져 있거든요. 이렇게 물 채워 넣었을 때 계속 흘러 내려간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 흘러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넣어. 그럼 일단 일정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되겠어? 항아리가 조금 찰랑찰랑 유지가 되겠지. 그 상태로 시험장 가는 거야.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딱 또 흘러가면 가라 그러고 하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사항은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X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고 뭐 점들이 막 몇 개 줬습니다. 그쵸? 그래 놓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얘랑 뭐 하답니까? 평행하답니다. 평행하는 것까지 체크해놨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나한테 최종적으로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요 점의 좌표 좀 구해봐봐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내부에 한 변과 평행한 평행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얘는 반드시 어떤 걸 이용하라고 너한테 강요를 하는 거냐면 동의각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얘는 공통각이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때? 닮음이죠. 무슨 닮음? AA 닮음이죠. 그럼 AA 닮음이니까
이것 대 이거의 비율과, 그치, 잘린 비율, 이것 대 이거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2-2 때 너무 많이 봤던 거죠. 바로 반응하셔야죠, 이런 거는. 얘 같은 경우 지금 평행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만 구해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 관계 이용해서 내가 이거 좌표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그치? 근데 내가 이 비율을 구해내려면 D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D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보니까 D가 어디에 있냐면 X축 위에 있는 게 특징이잖아. 그치? 그럼 X축 위에 있으면 얘 Y좌표는 알잖아. 너 0이라는 거. 맞지? 그 다음 X좌표만 모르지. K라고 할게. 근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얘가 너한테 주는 정보는 뭐냐면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나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어때? 같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든 기울기가 얼마냐면 K 플러스 2분의 2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랑 얘로 만든 기울기도 같겠지. 그러면 A와 B로 만든 기울기는 얼마냐면 6분의 3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비율이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분모가 분자의 2배여야 되니까 K 플러스 2가 4여야 돼서 K는 얼마? 2였던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K가 2였네. 그래서 얘가 좌표가 2,0이었어 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맞아? 야, 그러면 AD라는 AD라는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20이고 BD라는 이 선분의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5잖아? 얘 2루트 5고 얘 루트 5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아, 그러면 얘가 비율이 여기가 2대 1이네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 1이어야 되네 이거잖아. 그치? 맞아?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봐봐.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외분점으로 해석을 좀 할게. 무슨 말이냐면 점 C는요 A까지의 거리가 몇 칸? 3이죠. 2까지의 거리는 얼마? 1이지 1. 아, 그래서 점 C는 선분 A2에 3대 1 외분점인 거잖아. 외분점은 C지, 그치? 그럼 그대로 해볼게. 자, 3대 1 이거고요. A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2가 0,1이니까 외분점 좌표 구하겠습니다. 그럼 분할 비율 빼 3 빼기 1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에 빼기지, 그치? 그러면 0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2분의 2였을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3 빼기 1분의 이렇게 곱한 거 3 빼기 이건데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5지 이렇게. 그 얘는 얼마냐면 1,2분의 5였네. 그래서 C의 좌표가 1,2분의 5였구나 이 얘기지. 맞아? 또는 봐봐. 쌤 뭐 이거 공식 뭐 굳이 이렇게까지 씁니까? 그냥 이게 닮음 이용하면 되죠 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직선이 있잖아, 그지? 내가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인 거를 이용을 할 거야. 닮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2고 얘가 1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음이야? 2대 1 닮음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3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2대 1이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3 아니야? 길이가? 그치? 그러면 0,1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2분의 3만큼이니까 얘는 1,2분의 5였겠지. 공식을 굳이 쓰고 싶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하셔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공수 2라는 단원이 공통수학 2라는 단원이 세 단원으로 나뉜다고 얘기했었고 1번은 도형의 방정식, 2번은 집합명제, 3번은 함수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큰 대단원명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너가 그 중에서 뭘 배우신 거냐면 첫 번째로 점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단 소단원, 한단원으로 점에 대해서 배운 거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이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방정식 내용이 좀 많아요. 원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 절대값 쉬운 거 뭐 이런 것들, 확대 축소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가 지금 오늘부터는 여기를 배우게 될 건데, 얼른 와요. 여기를 배우게 될 건데,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너가 관점이 뭔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건 봐봐. 일단 표현 방법부터요. 여기다 쓸까?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거 되게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함수요. 네.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치? 함수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요. x랑 y로 이루어진 방식의 는 0꼴. 이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형의 방정식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형의 방정식 표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랍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도형의 방정식 표현이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만족시키는 좌표들을 막 찍어 나가 볼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좌표들을 막 찍어 나가다 보면 얼마가 있을 거냐면 0,1 가능하죠. 그치? x가 0일 때, 미안해요. 0,-1이죠. 0,-1, 그 다음 x가 1일 때는 1,2 아니지, x가 1일 때는 1,-2네요 1,-2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치? 막 찍어 나가다 보면 얘가 이런 직선을 나타내게 되죠. 찍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야? 직선이잖아. 그랬을 때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긴 한데 얘가 직선을 나타내니까 얘는 직선 방정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케이? 도형의 방정식 표현 중에서 너가 막 좌표를 찍어 나갔더니 얘가 직선을 나타내잖아. 그럼 얘는 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너가 막 찍어 나가는데 얘가 막 원을 나타내. 그럼 얘는 뭐야? 원방정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얘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이 도형이 만약에 직선이었다 그럼 얘는 직선 방정식, 원이었다면 원방정식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표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단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너한테 바라는 초점은 뭐냐면, 너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어? 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얘가 0,1이었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너가 이 직선을 보고 나서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야, 이 직선의 방정식 좀 작성해봐. 이랬다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 좀 작성해봐 라고 하면 애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쌤 이거 1참수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뭐. 그치? 그리고 나서 쌤 이거 기울기도 안 들어가 얘네들. 마이너스 1,0 집어넣거든요. 연립합니다. 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0,1 대입하면 1은 b. b는 1, 그럼 a도 1.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중학교 2학년 풀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제. 뭐냐면, 너가 이제 얘가 1참수인 건 아니까, 그것까지는 뭐 알겠어. 근데 이제는 도형의 방정식이 초점이기 때문에 얘를 도형의 방정식 형태로 어떻게 빠르게 나타낼 거냐, 그거가 먼저 초점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먼저, 얘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봐봐. 1차랑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만 일단 가볼게요. 직선은 이렇게 돼 있고요, 1차는. 그 다음에 2차는 이렇게 포물선이고요. 3차도 이렇게 곡선이죠, 결국에. 곡선이거든요. 유일하게 직선인 게 뭐야? 1차란 말이야, 1차. 그럼 직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어때? 일정하지. 얘는요, 이런 점들이 만드는 기울기가 일정해? 계속 바뀌지, 지점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직선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일정한 건 1차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그럼 잘 봐. 얘가 있잖아. 내가 여기 아무 점 잡을게. x, y. 여기 위에 아무 점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잘 봐.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얼마냐면 x분의 y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잖아. 그럼 y 마이너스 1은 x고 y는 뭐야? 그냥 x 플러스 1이라는 방금 이 식이 튀어나오지 이렇게. 맞아? 그치? 아 그러면 내가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끌어낼 수 있겠구나 이거지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그럼 잘 봐. 자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이제 물어볼 거야. 봐봐. 첫 번째로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고, 두 번째로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진 상황이고. 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볼게요. 봐봐. 지나는 한 점이 만약에 x1, y1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는 두 점이 x1, y1을 지나고 x2, y2를 지난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럼 봐봐. 이때 너한테 야, 이 직선의 방정식 좀 세우고 이 직선의 방정식 좀 세워봐 이런다고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는 어떨 거냐면 이런 상태잖아. 자, 여기 한 점 지나. x1, y1 지나.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상황이야? m인 상황이지. 그치? 그럼 잘 봐.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 x, y라고 할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어쨌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얘랑 만들어진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m이어야 되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x-x1 분의 y-y1이 뭐였던 거야? m이지. 그러면 y-y1은 mx-x1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보기 좋게 이쁘게 정리하면 y는 mx-x1 플러스 y1이네, 이거지. 얘가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맞아? 근데 나 지금 뭐 한 거야? 기울기로 그냥 내가 쭉 가지고 왔지. 그치? 그럼 봐봐. 첫 번째 페이지 봐봐. 16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뭐야? 그게 이거죠. 그럼 이때 봐봐. 너가 자 공부할 때 이것만 띡 보고 이거 외운 애들이 있고요. 자, 이것만 띡 보고 이거 외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직선의 의미 파악해갖고 네가 이렇게 전개해갖고 유도하는 이 과정까지 이해하고 이걸 본 애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것만 띡 보고 외우시면 또 100% 까먹어요, 너.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너가 이 과정이 이해됐어. 그럼 이거 당연히 이해하고 그냥 쓰면 되잖아, 이제. 암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어떤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1,3이고 기울기가 2던데 이랬다고요. 그럼 이제 딱 보자마자 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2고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되지. 그럼 x가 1일 때 거꾸로 들어오면 얘가 0이잖아. 그리고 그때 y는 얼마? 3.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냥.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지. 알겠어?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이번엔 지나는 두 점이란 말이야. 이거 지워도 될까? 자, 이번에는 지나는 두 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x1, y1, x2, y2 이렇게 줬다고. 지나는 두 점. 근데 얘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지. 기울기가 m이야, 이렇게 없지. 그럼 봐봐. 그럼 어쨌든 이 직선은 얘와 얘를 지나잖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였을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의 기울기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울기가 얼마냐면 x2-x1 분의 y2-y1 이게 얘의 기울기지. 근데 봐봐. 그럼 내가 기울기 알았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 x, y 잡을게. 오케이? 그럼 얘는 얘랑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이거여야 되지. 다시 얘랑 얘로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얘여야 되잖아. 그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x-x1 분의 y-y1이 이거여야 된다는 이야기지. 식이 이렇다고. 그럼 내가 정리 좀 할게. y-y1은 x2-x1 분의 y2-y1 곱하기 x-x1 이거였던 거잖아. 그 다음 y는 어쩌고로 정리 좀 할게, 이쁘게. 얘가 플러스 y1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이게 뭐야? 지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얘가. 맞아? 그게 몇 페이지였냐면 다음 페이지죠. 17페이지로 가봐. 아, 미안해. 18페이지죠. 18페이지 보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어져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y-y1은 어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외우는 게 아니고 기울기로부터 네가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 16페이지.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구나 라는 거고요. 밑에 두 번째 박스 있죠? 축의 평행한 직선이요.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있죠, 그치? 네,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니네 하도 까먹어갖고 넣어놨거든요.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얘가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래요.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럼 얘를 내가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얘가 지금 y좌표가 계속 일정하지. 뭐로 일정해? y1으로 일정하잖아. 그 얘는 그냥 y는 y1이라는 직선이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해. y축과 평행하면 얘 x좌표는 다 얼마야? 계속 x1이지. 얘는 x는 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맞아요? 이거 하도 많이 했는데 이거 2학년 때 까먹어갖고 옆에다 적어놔. 그림 좀 그려. 됐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7페이지요. 없어. 나 갖고 올게. 선생님이 집에 졸음껌을 이만큼 한 6만 원치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거 보시더니 너 뭐 껌 먹고 배 채우려고 그러던데 많이 갖고 올게. 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기울기가 특수한 직선 있죠? 맨 위에 별표요. 어드바이스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을 다루다 보면 아, 직선의 본질은 사실 기울기였구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으로 왔지. 그치? 근데 기울기를 표현할 때 조금 특수하게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한테 세 번째로 지나는 한 점과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를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내가 사실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기울기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세타래, 이렇게. 이 각의 크기가요. 그럼 이거 우리 최근에 했거든, 내 시험 대비할 때. 얘가 세타야. 그러면 얘 한 예각을 세타로 가진 이런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또 직선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이 직선의 입장에선 얘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 변화량이죠. 그치? 그 다음 y 변화량 아닙니까? 맞아? 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사실 뭐랑 똑같다? 얘가 기울기랑 똑같구나,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이만큼이 30도던데? 자, 세타가 30도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다? 탄젠트 30이었다, 이 얘기랑 똑같지, 기울기가. 두 번째로 세타가 45도였어. 그럼 기울기가 얼마였다? 탄젠트 45도였다, 이 얘기랑 똑같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색다르게 표현만 다르게 줬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시 한번 줄게요. 봐봐. 얘가 뭐 x1, 아이고 핑크색. 얘가 x1, y1이고 그 다음에 그 각의 크기가 세타래요. 그럼 너 이거 보자마자 딱 작성할 수 있는 게, 아, 이러면 얘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고 x가 x1일 때 y는 y1이어야 되네 라고 이렇게 작성해 버릴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지나는 한 점이 1,3이고 세타가 45도였대.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기울기가 1이고 x가 1일 때 y가 3이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야? x 플러스 2였네 라는 이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됐고요. 그래서 뭐 탄젠트 35도, 30도, 45도, 60도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굳이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7페이지의 마지막 그 어드바이스 있죠. 두 번째 어드바이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랍니다.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직선이 있는데 점이 세 개 다 이 직선 위에 있대. 이렇게. 그치? 그럼 사실 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가 다 어떻다? 다 동일하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아까 그 얘기 했고요. 어드바이스 그 18페이지 어드바이스 별표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직선 해방 정식을 작성할 때 조금 이제 특수하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번째로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요. x 절편과 y 절편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던데 이렇게 준다고요. 상태가. 그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야 라고 해서 이렇게 준 거지 지금. 그럼 이 직선식 좀 세워봐 라고 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a고 마이너스 b잖아요. 그치?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는 b여야 돼서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냥 두 점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야. 그냥. 그치? 근데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인데 이걸 내가 조금만 다르게 정리 좀 해볼게. 이거 외워놓으면 되게 편하거든? 잘 봐. 양변에 내가 뭐 할 거냐면 a 곱할게. a. 그럼 a 곱하면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고요. 그럼 얘가 한쪽으로 몰게. bx 플러스 ay는 ab잖아. 그리고 나서 양변에 ab로 나눠버릴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b로 나눠버리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얼마? 1인 거지. 이렇게. 맞아?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인 거지. 그러면 너가 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야? 그럼 이 직선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네 라고 그냥 너 바로 세워버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시 내가 너한테 봐봐.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 x절편이랑 y절편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직선에 x절편, y절편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오른쪽 1로 맞출게. 양변에 6으로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얼마? 1이지. 그럼 얘는 x절편 얼마였어? 3, y절편이 2였던 직선이야. 그럼 그려봐 라고 하면 x절편이 3, y절편이 2 해서 얘가 이렇게 쭉 그어지는 거지. 빠르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은 당연히 다 아셔야 되고 이거를 막 헷갈려갖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계시면 큰일 난 거야 그거는. 알겠죠? 그 다음 단순히 공식 암기가 아니고 그냥 직선이란 건 뭐다? 그냥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 그냥 끄집어낼 수 있어요. 기울기로부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로 가시면 그 위에 직선의 방정식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있죠. 딱 봤을 때 네가 빠르게 작성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함수 표현과 이거 다 지워둬줘 이제. 함수 표현과 도형의 방정식은 조금 구분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1차 함수가 직선인 거 알고 있잖아. 너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잘 배워서. 그치? 그러면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 다음 너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보기 편한 건 맞거든? 왜냐면 얘는 딱 보자마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보여? m. 그렇지. 이거 기울기잖아. y절편은 얼마야? n. 요거지. 근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긴 한데 얘한테 중요한 정보인 기울기와 y절편이 식에 딱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지. 맞지? 그럼 내가 얘를 조금 정리 좀 할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 y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1차 함수꼴로 내가 정리했지. 그 얘의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b분의 a고 얘의 y절편 얼마였다? 마이너스 b분의 c였다. 이 정도는 네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상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른 거야.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페이지에 두 번째 어드바이스 3번 아래 보시면 위 내용은 암기할 것이 아니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을 y는 mx 플러스 n 즉 1차 함수 꼴로 변형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가
외울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19페이지 예제 1번, 2번, 3번, 4번까지. 뒤에 5번도 있거든요. 1, 2, 3, 4, 5 다 할 겁니다. 해보세요. 예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먼저 보시면 2점 1,9랑 a,5를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이 또 뭐를 지나게끔 해달라 그랬냐면 4,a를 지나게끔 해달래요. 그럼 말뜻을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세 점이 뭐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을 때 내가 똑같은 말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고? 똑같다고.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얼마냐면 a-1분의 -4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얼마냐면 3분의 a-9네요. 여기 지금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2는 a제곱 -10a 플러스 9여서 얘가 a제곱 -10a 플러스 21은 0입니다. 아, 그럼 a는 얼마? 7 또는 3이네 이거죠. 그지? 그래서 a가 7 또는 3인데 그거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10이죠. 10.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이요. 너한테 물어본 게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가 12래요. 그럼 x축, y축으로 둘러싸였다는 의미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일단 k가 양수라며요. 그치? 맞죠? k가 양수라며. 그럼 k가 양수면 얘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이 이걸 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그럼 얘는 x절편을 밑변으로 하면서 y절편을 높이로 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 그치? 아, 그러면 얘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상 너한테 뭘 준 거나 마찬가지냐면 x절편과 y절편의 곱이 얼마라는 걸 준 거야? 24라는 거 준 거지. 얘가 10이라 그랬으니까. 맞지? 그럼 x절편, y절편이 빠르게 드러나게끔 하려고 내가 여기다 얘를 1로 맞출게. 1. 양변에 3k로 나눌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k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얼마였던 거야? 1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x절편이 얼마였던 거냐면 k였던 거고 y절편은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네. 맞아? 아, 그러면 두 개 곱한 게 2분의 3k가 넓이고 얘가 12였던 거잖아. 맞아요? 그럼 k는 얼마? 8이었던 거지. 8. 맞아? 이렇게 그냥 빠르게 그냥 구해내면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이요. 예제 3번 보니까 뭐 삼각형이 다 주어졌는데 뭐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는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문제 보니까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그냥 넓이 2등분만 하래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냥 좌표평면에다 옮기지 않고 막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2,5고요. 얘가 마이너스 4,3이고 얘가 0,1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래요.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 2등분돼? 직선에 의해서? 안 되지. 이렇게 오면 조금 아쉽지. 누가 봐도 얘가 더 크잖아. 2등분 하려면 얘가 이렇게 돼서 얘랑 뭐 했다는 이야기야? 같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가 똑같은데? 높이는 똑같지. 그러면 넓이가 똑같으려면 밑변까지 같으면 되네. 밑변의 비율이 1대1이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러면 이 직선 L이 뭘 지나야 된다? B와 C의 중점을 지나야 되네. 이거네. 맞아? 중점을 지나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중점이 얼마냐면 얘랑 얘 평균 내면 마이너스 2,2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그럼 두 점이 좋네요. 그럼 봐봐. 두 점의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4분의 3이잖아요. 기울기가. y는 하고 4분의 3이지. 그 다음 x가 2일 때 y는 5여야 돼. 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해줘.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5니까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을 지난데요. 1,1을 지나는데 X축과 Y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 물어봤는데 특징이 있네요. 얘 X절편이 Y절편의 2배랍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겠네. 그림 미안합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네. 얘가 1,1이 한 이쯤 있다고 합시다. 왜 또 삐뚤어졌어. 그냥 보세요. 이렇게 되지, 그치? 네. 자, 그런데 얘 X절편이 Y절편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거 K라고 하면 이만큼이 뭐야? 2K인 거지,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이 선분의 길이. 얘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얘가 얼만데? 루트 5K잖아? 그럼 너는 이제 뭐 구해야 돼? K값 구해야 되네? 맞아요? 근데 봐봐. 이 직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절편이 2K고 Y절편이 K인 직선이잖아? 이 직선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2K분의 X 플러스 K분의 Y는 1인 이런 직선이었던 거지. 맞아? 절편을 이용을 해서 직선 방식 빠르게 세웠습니다. 근데 얘가 뭘 지나야 돼? 1,1을 지나야 되지. 그럼 1 대입할게. 1 대입하고 1 대입을 할게. 그럼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양변에 2K 곱하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2는 2K네. 그치? 그럼 K가 얼마? 2분의 3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선분의 길이니까 얘는 얼마? 2분의 3 루트 5였던 거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요. 5페이지 하나 별표요. 해보세요. 5페이지래. 5번 별표요. 네. 이제 12월 1일부터 과정 2개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량이 거의 2배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공통수학 1은 네가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심화 내신 대비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들 다 씹어주긴 하겠지만 되게 뭐 처음 하는 애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지금보다 나 더 해야겠다 이 생각은 조금 가지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거고, 공통수학 2 할 때는 지금 당장에 네가 이걸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막 졸음이 온다거나 피곤하다거나 뭐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금방이거든요. 특히나 여름방학 얘 3주입니다. 2주에서 3주인가?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 끝나고 나서 공통수학 2를 뭐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 시기에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시험 대비할 만큼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방학 동안. 아시겠죠? 그 목표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이 정도까지는 해와라고 했을 때 그거 하시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절대 빠지지 마시고 최대한 4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빠졌을 때는 보강 솔루션이 꼭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뭐 다른 수업 때도 똑같은 수업 하는 거 있으니까 들어와 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꼭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3,2를 지난대요. 이 직선이 3,2를 지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가 12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X절편을 밑변으로 하고요. Y절편을 높이로 하는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내가 X절편이 뭔지 모르겠어. K라고 할게. 오케이? 근데 이렇게 2개 곱한 게 얼마여야 돼? 24여야 되죠. 얘가 넓이가 12라 그랬으니까. 그 얘는 K분의 24였던 거네. 그럼 봐봐. 야, 이 직선이 X절편이 K니까 K분의 X고요. Y절편이 K분의 24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잖아, 이렇게. 맞아? 근데 얘가 뭐 지나? 3,2 지난다며. 3,2 지나? 그럼 대입해. 3, 2. 이게 성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럼 앞에 거 정리 좀 해주면 K분의 3 더하기 요거 지금 번분수니까 이렇게 분모 분자 이거 알지?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2분의 K는 1인 거네, 이렇게. 맞아요? 요 식이 매우 꼴보기가 싫어서 K와 12의 최소 공배수인 12K를 양변에 곱해버리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36 플러스 K제곱은 12K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은 0이고 요걸 만족하는 K값은 얼마야? 6이네. 맞아요? 그럼 K가 6이었으면 얘는 X절편이 6이었던 거고 Y절편은 4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이 6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는 이런 직선 방정식이었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뭐가 최대한 정리해서 뭐 1차 함수꼴로 적어줘도 좋고. 아시겠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이제 위치랑 정점을 지나는 직선 좀 하겠습니다. 쉬세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되겠는데 아래 필기 좀 할게요. 우리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요? 요게 네가 이걸 엄밀하게 증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처음에 하실 땐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파트는. 알겠죠? 근데 앞으로 계속 쓸 거라서 뒤에 원방정식 할 때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주어집니다. 한 놈은 이렇게 주어졌고요. 도형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고 또 다른 도형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원래 같으면 너가 이래야 되거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원래 같으면 교점 찾았어야 돼. 교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귀찮아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도형의 방정식 그대로 적고요. K 하나만 갖다 놓은 건데, 일단 K.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일단 는 0이라고 갖다 놓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실수 K에 대해서, 다시 미안해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하면 K가 아무리 변해봐야 얘는 뭐를 만족을 해야 돼? 0을 만족을 해야 되지.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잖아, 동시에. 맞아?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면 얘도 0으로 만족하고 얘도 0으로 만족하는 x, y를 지나는 방정식이지. 얘는 결국 뭐야?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었던 거야, 얘가. 논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봐봐. 두 도형이 주어졌을 때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라고 하면 너가 이렇게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오케이?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받아들여요. 일단은. 직선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런 직선과, 다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런 직선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좀 작성해달래. 다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좀 작성해달래. 그러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니까 그냥 그대로 뭐 할 거냐면, 얘가 뭐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지. 그리고 K가 아무리 변해봐야 얘는 1차인 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얘는 뭐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면서 몇 차? 1차잖아. 그럼 직선이네. 그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얘지. 맞아? 그럼 봐봐. 얘와 얘의 교점 좌표 좀 찾아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y가 1이고 1,1이지. 두 도형의 교점의 좌표가 1,1. 그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쌤 그러면 이 도형이 의미하는 바는 1,1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근데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막 이렇게 돌겠네. 이런 식으로 막 돌겠지. 그럼 k 값에 따라서 얘가 뭐 하는 거야? 기울기가 달라질 테니까 막 돌고 있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이런 상태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대고, 잘 봐봐. 이때 내가 너한테 야 근데 이 직선이 3,0을 지나던데 라고 얘기했어요. 3,0을 지나면 이 직선은 얘도 지나면서 얘도 지나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이렇게. 그럼 3,0을 지난다고 했을 때 대입을 해보면 얘가 1 더하기 4K가 0이잖아. 그치? 그럼 K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던 거지. 그럼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이때 뭐야? 얘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얘 있죠, 얘. 밑에 얘 별표입니다, 별표.
맨 아래 얘예요. 얘. 여기 22페이지 맨 아래 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3페이지로 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언급들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그 밑줄 좀 하나 칠래요? 어드바이스요. 직선의 방정식에 x, y 이외의 문자가 포함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그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면 직선이 그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 그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x 플러스 ky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고, 세 번째로 k 플러스 1x 그 다음 플러스 k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k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봐봐. 둘 다 어떤 상태냐면 x랑 y 제외하고 다시 x랑 y 제외하고 이상한 문자들 달라붙어 있잖아. 그럼 이런 애들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면 한쪽으로 넘겨서 k에 대해서 묶어볼게. 한쪽으로 넘겨서 k에 대해서 묶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인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뭐냐면 이꼴 아니야? 도형의 방정식 하나, 도형의 방정식 하나 이거지, 그치?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뭘 지나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 하나, 도형의 방정식 하나잖아, 그치?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요놈과 요놈의 뭘 지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 거지.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이 뭔데? 얘는 x는 2라는 직선이고 얘는 y는 1이라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x는 2라는 직선과 y는 1이라는 직선이니까 얘는 뭐야? 2,1이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뭘 지나는 직선? 2,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지. 또는 너네가 이렇게도 가능하죠. 봐봐. 이게 이 상태로 안 넘기고 얘를 k로 묶어볼게. 얘가 이렇잖아, 그러면. 그게 말뜻이 뭐냐면 기울기가 k이고 뭘 지나? 한 점? 2,1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네. 똑같이 해석되죠. 맞아? 근데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얘도 딱 보니까 x랑 y 제하고 이상한 문자 하나 보이잖아. 그럼 이거 얘를 또 묶어볼게. 그럼 x 마이너스 1 플러스 k y 플러스 2는 0 이거잖아, 그치? 그 얘는 뭐인 거야?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인 그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지, 얘가. 그래서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1,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 k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거야. 그치? 얘도 봐봐, 얘도 x랑 y 제하고 이상한 문자 있으니까 걔에 대해서 묶어볼게. 그럼 이렇게 되고 k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거잖아, 그치? 얘는 요놈과 요놈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x는 2y니까 대입했을 때 y가 1이고 얘가 그러면 2,1이네. 2,1을 지나죠. 그래서 얘는 2,1을 이렇게 지나면서 k 값에 따라서 얘가 막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 형태였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너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입니다, 이거. 그래서 23페이지에 거기. 위에 어드바이스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오면요. 24페이지에 예제 6번, 7번 좀 가보겠습니다. 해봅시다. 예제 6번 보겠습니다. 봐봐. 뭐라 그랬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해달래요. 그치? 그럼 바로 작성할게요. 봐봐. 지금 도형 방식 두 개 주어졌으니까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얘가 이렇게 생겼지? 그치? 얘는 교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돌고 있잖아, 이렇게. 막 도는데 얘가 뭘 지나? 4,0을 지난대. 4,0을 지나려면 얘가 이렇게 딱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0 집어넣어버려, 이제. 얘가 이걸 지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을 거냐면 4,0 집어넣으시면 6 플러스 2k가 0이고 그때 k가 얼마?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정리만 해주시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 플러스 20은 0이고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을 얻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 직선이 뭐였다?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면서 4,0을 지나고 있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었다, 이거죠. 그치? 이렇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7번 볼게요. 7번 보시면요. 이렇게 x랑 y 제외하고 이상한 문자 하나 보이잖아, 그치? 그럼 이런 애들은 이 m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한쪽으로 넘겼을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냐면 기울기가 m이고 항상 뭘 지나?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네. 맞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지. 기울기는 막 달라지고 있지만, 그치? 그래서 얘가 상태가 어떤 거냐면 접해평면 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2면 한 이쯤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A가 0,3이고 B가 3,0인데 이런 선분과 만나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얘가 막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랑 만나려면 여기를 지나던지 해야지, 일단.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만나? 그래서 어디까지 만나냐면 여기까지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지날 때까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안 만나잖아, 그치? 얘가 1번, 얘가 2번인 거지, 이렇게. 이때까지가 경계인 거죠. 그럼 1번일 때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 1이네. 기울기가 1이죠. 이거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4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가 어때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직선 M의 범위는 이렇구나 라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페이지죠. 25페이지.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네. 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요.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교점을 기준으로 해보면,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보면, 첫 번째, 안 만나는 거. 그러니까 교점이 빵 개인 거죠. 그 다음에 교점이 이렇게 하나인 거. 오케이? 교점이 하나인 것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경우, 직교하는 거. 교점이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거 돼? 두 개 안 되지. 한 개 아니면 그 다음 뭐야? 무한계로 건너뛰지. 그때가 뭐야? 일치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 그래서 이걸 위치 관계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얘는 평행한다,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부르고. 얘는 직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두 직선을요, 내가 둘 다 함수 표현으로 표현할게요.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러면 봐봐. 평행해야 되니까 일단 기울기는 같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얘 봐봐.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기울기만 다르면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때야 되냐면 직교한다 그랬을 때 기울기의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일단 이거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일치해야 돼? 그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런 일차함수 표현이 아니거든? 너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직선 방정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고 한 직선이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직선 방정식 형태로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먼저 일단 결과부터 적을게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얘가 평행하려면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A'분의 A랑 B'분의 B가 달라야 되고요. 직교한다고 했을 때는 AA' 플러스 BB'이 0이어야 되고요. 일치한다고 했을 때는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잘 봐. 야, 기울기가 일단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직교한다. 이거부터 이해 좀 합시다.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잘 봐. 첫 번째로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y는 mx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원점 지나는 이런 직선. 그 다음 y는 m'x라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얘도 원점 지나요. 근데 이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한대, 이렇게. 이런 상태야. 자, 이랬을 때 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오냐면 내가 x는 1이라는 직선 하나 그어놓을게, 이렇게. 그 얘가 여기 직교하죠, 이렇게. 이건 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x축과 직교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지.
그럼 봐봐. 얘가 1,m이라는 좌표고요. 얘는 1,m'이라는 좌표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럼 잘 봐. 요거 요 직각삼각형이요. 요 직각삼각형이 어떻냐면 여기 안에서 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 기억나?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1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마이너스 m 프라임 아니야? 그러면 1의 제곱은 이거 두 개 곱이지. 어떻게 된 거냐면 m 곱하기 마이너스 m 프라임이 얼마야?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로 해석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네 라고 해석이 됐지 지금.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그러니까 아이가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이 끝났어. 오케이? 그래서 증명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이제 알겠고 그럼 얘네가 왜 이런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지워도 돼? 지워도 되죠? 네. 라고 했을 때 저 직선 좀 정리 좀 할게요. 저 밑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을 내가 1차 함수꼴로 기울기와 y절편이 드러나게끔 바꿔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바뀌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이런 직선도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야, 이 두 개가 기울기가 같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잘 봐.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없앨게. b분의 a랑 b'분의 a'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이거 있잖아. 내가 이거 조금 정리해서 양변에 a' 나누고 b 곱할게. 양변에 a' 나누는 게 1이고 그치? 그럼 여기 a' 이렇게 왔을 거고 b 곱하면 얘 사라지고 여기 b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지. 그럼 뭐야? 얘네들의 이 개수들을 봤을 때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았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기울기가 같았네 이 얘기지.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라고 얘가 해석이. 그 다음 봐봐. y절편이 같아. 얘랑 같아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끼리 같지. 마이너스 어차피 없앨게 그냥.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똑같이 b분의 c랑 b'분의 c'이 같다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c' 나누고 b 곱할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c' 나누고 b 곱하면 얘가 이쪽으로 오고 b는 여기로 오지.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 y절편이 같았다는 의미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럼 잘 봐. 여기 봐봐. 평행해야 되잖아.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지. y절편이 다르다는 의미지.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한 거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 얘 봐봐. 얘 기울기가 달라야 되지. 어때야 돼? 이게 두 개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 얘 봐봐. 직교해야 돼. 직교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럼 봐봐. 얘 기울기가 이거고 얘 기울기 이거 아니야? 두 개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bb'분의 aa''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aa' 하고 곱한 다음에 넘어와. bb' 얼마?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지.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맞지? 네, 얘가 이렇고. 나 얘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고 이거지. 빠르게 예제 1, 2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봐봐. 얘가 평행하대요. 그럼 바로 그냥 어떻게 될 거냐면 직선방정식 표현이잖아요 둘 다. 한 놈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한 놈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치? 그럼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요게 k분의 1이랑 2k 플러스 3분의 k가 같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y절편은 달라야 돼.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지금. 맞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어떻게 되냐면 k제곱은 2k 플러스 3이고 k가 3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k가 3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지. 그치? 네, 됐고요.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시면 한 놈은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이게 뭐야? 1차함수 표현이죠. 1차함수 표현이고요. 또 한 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플러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죠? 얘는 직선방정식 표현이잖아. 그럼 얘를 내가 1차함수꼴로 바꿔야지. 두 개 통일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때 얘의 기울기는 이거고 이때 얘의 기울기는 이거 아니야?
그러면 직교한다는 건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k 플러스 2는 얼마? 3이네요, 그지? 그래서 k는 얼마? 1이었던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